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 워런 버핏의 경고, 곧 폭락장 온다 하고 타이틀을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를 할 때 인생살이에 대해서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미래 희망적인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중요성을 항상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맞고 옳은 일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훨씬 나은 미래가 보장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아주 냉정한 시장입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이 오가는 그러한 거래 시장입니다. 올 2월, 3월 이전부터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경험을 하셨죠? 몇 달 전에. 그렇게 폭락이 되면 정말 공포가 밀려옵니다. 과연 이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 무서워지니까 쉽게 사요? 결코 그러한 일을 맞닥뜨리게 되면 쉽게 대들지를 못해요. 그게 또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반등을 하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바로 얼마 전에 그러한 공포를 느끼지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경각심을 심어 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각심 사전에 찾아보면요.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주위를 살펴서 경계를 하는 마음입니다. 주가는 언제 폭락할지, 언제 10%, 20% 떨어질지 그런 것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리드를 해나가는 입장에서 항상 장밋빛, 핑크빛 좋은 얘기만 해드립니까? 무조건 주식이 사게 되면 돈 번다고 그런 감언 이설을 해야 됩니까? 이런 말만 해주면 좋아하고 폭락 올지 모른다 그러면 화를 내고 두려워하고 책임져라 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항상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지를 보다 보면 한국 거도 보지만 미국 거를 먼저 보게 됩니다. 먼저 나오는 뉴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경제 신문들은 우리나라 내부 사정에 대해서 나오고 미국이나 세계적인 그런 뉴스들은 미국에서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 경제지에 나옵니다. 그 곧 폭락장 온다 하고 올린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설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그것을 올려드린 이유가 그 설명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설명 나온 동영상이 나온 그러한 원본의 기사까지 두 가지 기사까지 다 제가 링크를 걸어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보다가 이거 나 혼자만 봐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경각심을 심어드려야 되겠구나. 항상 염두에 두게끔 말씀을 드려놔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지 곧 폭락 옵니다. 파세요 하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동영상 밑에 설명에도 저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시장의 미래는 누구도 짚을 수 없는 거지만 저의 짧은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2차적인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심한 폭력, 경제 위기까지 오리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처럼 없었던 아주 풍부한 유동성, 현금, 유동성이 곧 현금이죠. 현금이 넘쳐납니다. 지금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수십조 원을 쏟아부었어요. 지금도 대기자금이 약 50조 이상이 대기하고 있어요. 주가만 떨어지면 들어오겠다고 하는 대기자금이 수십조 원이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주로 미국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미국에만 해도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하고 아직도 부동산 쪽에서 주식시장으로 옮겨오지도 않은 그러한 자금들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폭락이 오리라고는 생각은 저는 그렇게 깊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알 수는 없죠.
2차 바이러스로 이 확산이 돼서 어느 정도 조정이 오고 또 10%, 20% 얼마든지 하락은 할 수 있지만 경제 위기처럼 폭락은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19년, 20년 전에 닷컴 버블이라고 그랬어요. 그때와 지금은 이 컴퓨터, 이 AI, 이 IT, 이 기술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때는 닷컴이라는 이름만 있어도 주가가 뜨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쓰는 핸드폰, 단순히 전화 기능만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생각할 때 지금 현재 핸드폰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컴퓨터 대용입니다. 그러면 현재 IT 발달한 것 중에 지금 핸드폰 그 컴퓨터 기능하는 거 이 정도 기술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이 핸드폰 기술만 해도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이 외의 발전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진 상태고 또 많은 기술주들이 실적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에 비례해서 주가가 올라간 것이지 닷컴 버블처럼 주가가 무조건 실적도 없이 올라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식의 가격, 주가는 그 회사의 매출액, 실적에 따라서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바로 얼마 전에 9천 얼마였는데 만을 넘고 11,000을 넘어서 지금 최고점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주춤하고 있는 나스닥. 또한 다음 주 되면 S&P 500 사상 최초로 3,400을 넘어갈지 그것 또한 관심입니다. 또한 테슬라, 애플 최고점들 찍고 있습니다. 애플은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로 주가 단일 종목 사상 2조 달러를 달성하기 직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취지는 항상 경각심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주식 투자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 항상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위험을 안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험을 안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위험을 안고 싶지 않다는 투자할 생각이 별로 없다예요. 투자할 생각이 별로 없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자본을 불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불리고 싶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 겁니다. 자본은 불리고 싶은데 위험성은 안고 싶지 않아요. 그러한 투자, 인베스트,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인베스트먼트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냥 원금 보관하기 위한 은행에 넣는 거, 그거 외에는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성을 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을 제가 강조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100명 중에 1명, 2명을 위해서 제가 이러한 영상 강의를 해드린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지 간혹 어쩌다 1%, 2%, 크게는 3%까지 되는 일반적인 마인드도 못 갖춘 그런 사람들과는 대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 2월, 3월에 한참 떨어질 때 당신 때문에 망했습니다. 책임지세요 하듯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 저를 비난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예요. 주식시장 떠나세요. 은행에 넣어두세요. 또 이러한 곧 워런 버핏의 이 기사 곧 폭락장 온다 하고 경각심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올렸던 영상을 보더니 아니 추천을 할 때는 언제고 폭락을 하니까 발뺌 하십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 당장 주식 파세요. 저는 절대 책임 안 집니다. 그런 마인드,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 있는 사람들은 이런 영상 볼 자격도 없습니다. 투자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1%, 2%예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 저는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저와 함께 투자의 세계를 걷는 그러한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직장인 5명 중에 4명이 재테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테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첫째, 내 집 마련. 그것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처럼 누구든지 집 없는 사람의 소원입니다. 둘째, 노후자금 마련. 경제적인 자유입니다. 셋째, 여유자금 확보. 그것 또한 경제적인 자유입니다. 그러니 집이 없는 사람은 첫째, 내 집 마련. 집이 있다 그러면 노후자금, 여유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재테크를 한다고 합니다.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인생을 사는데 목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가장 이루고 싶은 삶의 목표는 내 집 마련. 저는 이 내 집 마련 이 단어를 쓰면 마음이 조금 아려워요. 저도 경험을 했지만 아직도 내 집 마련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거기다가 요즘 전세값 천정부지로 쏟고 있어요. 그러니 내 집 마련 이러면 아직 내 집 마련 안 한 분들 그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가슴 한켠이 조금 아려요.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적 여유로 조사됐다.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 어떤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까? 삶의 만족도에. 경제적 여유예요. 그래서 인베스트,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놔둘 수는 없어서. 단, 욕심을 과하게 부리지 마세요. 연 5%만 생각하세요. 주가가 하나도 안 올라도 배당금 3%만 생각하세요. 은행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 수익이 8%, 10%, 12%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내가 15%, 20% 벌려고 그랬다가 10% 보세요. 그러면 실망하시는 겁니까? 엄청난 수익인데. 그러니 은행에 넣어둘 돈이었습니다. 은행보다는 나으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너무 크게 잡지 마세요. 작게 잡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면은 그만큼 만족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인 92%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목표 설정 없이 되는 대로 캐스라세라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목표 설정 없이 살게 되면 목표 설정하고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항상 뒤처지기 마련이죠. 경제적 여유, 가장 만족도 차지하는 큰 요소가 경제적 여유예요. 40대는 목돈 만들기, 50대는 은퇴 후 여유로운 삶.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은퇴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젊었을 때는 은퇴 생각에 대한 비중이 적어요. 그러나 40대, 50대 이제 은퇴를 앞두고 나게 되면 은퇴 후의 삶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5년 내에 인생의 목표로 가장 많은 설정이 40대는 목돈 만들기, 50대는 은퇴 후 여유로운 삶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댓글 중에 재미있는 댓글 하나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남성분 같아요. 김배성님. 100일 되어가는 아기 아빠입니다. 젊은 무시는 것 같아요. 애 잠재울 때 항상 선생님 유튜브 틉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얼마나 편안한지 5분 내에 잠드네요. 저도 좋은 말씀 듣고 아기는 잘 자고 너무 좋네요 하셨어요. 아, 이런 용도로도 사용하세요? 그 얘기 나중에 재테크 잘할 것 같아요. 잘 자라 우리 아가.